얘기해봐요. 중통. 야 오늘 주기 잘 내가 하나 더 엮을 수도 있었는데 내가 해온 말에서 근데 그 채널 A의 그 지금 이동재 내가 그 이용재 이동재가 헷갈렸는데 한동재 아니에요? 아니 들어봐 채널 A 기자 이름은 이동재잖아. 그러니까 그걸 외우는 방법이 있더라고. 동아일보 게르니까 동자가 들어갔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안 헷갈려. 내가 계속 이용재, 이동재 헷갈렸는데 어쨌건 이동재에 대한 채널 A의 자체 진상조사를 보니까 문제가 굉장히 많더만. 왜냐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하나는 윗선과의 연결고리가 있느냐란 말이에요. 이동재가 나이가 30대 중반입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난 중견 기자가 아니야. 신참 조금 벗어난 기자 정도란 말이야. 근데 이 조작하는 취재를 단독으로 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윗선의 지시가 있었느냐인데 그러면 이 진상조사를 하려면 최소한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외부 인사가 들어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외부 인사가 들어와 객관적일 거 아니야. 그것도 채널 A가 지정한 거라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근데 그 윗선 중에 최고 윗선인 대표 전무 이런 사람들이 진상조사위원장 하면 무슨 결과물이 나오겠어요. 일단 그게 가장 큰 문제였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진상조사가 아니고 진상들이 조사하는 거지 이게. 아니 쥐들이 왜 이걸 조사하고 있어? 아니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들고 들어왔을 때는 언론 탄압이라고 난리다가 자기네들 안에서 이루어진 범죄인데 자기네들끼리 진상을 조사하겠다는 거 이거는 진상 부리는 거지. 이게 어떻게 진상조사가 될 수 있어요? 아니 그리고 전화기는 어떻게 그 포맷을 했는데 우리나라 경찰이 포렌식 조사를 하면 다 한다고 하는데 할 수가 없다는 기술적으로 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게 이상하거든요. 하드디스크가 깨져도 하드디스크 깨진 부분 가지고도 조사를 한다는 우리 경찰이 안 하고 검찰에서 그런가요 지금? 이 채널 A의 김차수 대표예요. 이름도 참 재밌어요. 김차수 대표인데 이 사람이 진상조사위원장이야. 근데 진상조사위원장이 대표인데 이 사람한테도 진상조사위원회에 가서 물어봐요. 이동재 기자와 개인적 연락은 했냐? 이렇게 물어봐요. 안 했다. 끝. 이게 무슨 진상조사냐고요. 그래놓고 나중에 이제 뭐 휴대폰이나 노트북 등은 확보했냐? 포렌식 했던데? 초기화 시켰던데? 끝. 왜 포렌식하고 초기화를 시켰겠어요? 숨길 게 많으니까 그럴 그렇죠. 거 아니야. 백업 받아놨을 건데 구글에다가 구글 드라이브를 한번 찾아보면 어떨지 않을까라는 백업 당연히 돼 있을 거예요. 네.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어딘가에 있겠죠. 없을 리가 없죠. 자기 목숨줄인데. 근데 이게 보면서 이렇게 증거를 하나도 찾지 못했나 이게 안 찾은 건지 아니면 같이 모여가지고 저는 좀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야, 뭐 증거가 될 수 있겠다. 요걸 어떻게 할까? 요 걱정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사 과정을 거치면서 필요한 조사마다 누락돼 있고 삭제돼 있고 누락돼 있고 삭제돼 있고 그러거든요. 이게 나중에 검찰 조사를 시뮬레이션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봐봐요. 진짜 이 범죄 의혹이 짙은 게 이동재가 이 보고한 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회사마다 다 이런 라인이잖아요. 그 위에 사회부 차장이 있고요. 사회부장이 있고요. 부본부장이 있고 보도본부장이 있고 김차수 전무가 있고 김재호 대표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배 땡땡 차장이라고 하는 사람 여기 사회부 차장은 하고 홍 땡땡 부장이 이 진상조사를 하기 전에 4월 1일 이전에 카카오톡을 다 삭제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동재도 휴대폰을 초기화시켜버려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검찰이 조국 장관에 털듯이 털었다면 어떤 보도가 나와야 되냐면요. 증거인멸 끝났다. 이런 보도가 나와야 되고 이건 포렌식을 뭘 하든 간에 이건 사실 명백한 증거 아니에요? 지금 검찰의 수사 방식으로 따지면은 원래 이 정도면 카카오톡 서버실 들어가서 다 뒤졌죠. 다 그러니까 뭐 받았죠. 얘네들이 채널 A 자체 조사니까 검찰 조사나 경찰 조사가 아니고 채널 A 자체 조사니까 카카오톡 서버를 턴다든지 그럴 수는 없었겠죠. 그럴 수는 없었을 텐데 요거 지금 보고 있으면 요게 우리 구속영장에 많이 실려 있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라고 적히고 구속이 되는 거지.
이게 구속영장 사유지. 뭐 100군데를 압수수색한 다음에 증거가 안 나오니까 증거 인멸에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구속영장이 나오는 게 구속영장 사유가 아니죠. 그러니까 채널에 의해서는요 또 이게 데이터 복구가 실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데이터 복구가 왜 실패했는지는 이야기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복구를 하려고 노력했는지조차 의심스러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데이터 복구 안 될 때까지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안 될 때까지. 안 될 때까지. 에이. 로우 포맷 하고 작성 넣고 막 막 이렇게 없애고 막 그러면 아니면- 이거는 어디까지 제 뇌피셜이에요. SS, 그랬다는 거 SS 아니에요. 교환하고 뇌피셜인데 이 과정에서 이렇게 말 그대로 뭐 미 국방성 기준으로 해가지고 32번 동일한 장소에 삭제 라이팅과 딜리팅을 동시에 하면 그 자리는 뭐 이렇게 복구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게 복구가 또 다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없애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없애진 않았는데 야 이거 몇 번 삭제하면 포렌식 안 되나 확인해봐야죠. 계속 삭제하고 되는데요? 그럼 한 번 더 해봐. 그래서 안 될 때까지 삭제와 포맷을 거듭한 다음에 이제는 외부 업체에서도 못 살린답니다 하니까 발표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정말. 아니 하드를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죠. 뭐. 아, 확실히 확실히 아니, 문제가 되는 거죠. 하드를 바꾼 게 아니라 포맷만 했어도 문제는 되죠. 근데 포맷을 했던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냥 했다. 끝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뭐 포렌식 해가지고 포맷하고 삭제도 포렌식 다 되잖아. 우리가 정말로 증거를 인멸할 의사였으면 핸드폰을 바꾸거나 한강에 컴퓨터를 빠뜨려버리면 버리거나 돼요. 네, 아예 그렇게 아예 했을 없애버려. 거다 했는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거는 정말로 구속영장 사유가 될 수 있겠다 싶으니까 그렇게는 안 하고 그냥 내가 삭제했다라고 하면 나중에 포렌식에 걸릴 것 같고 그러니까 한 번 지우고 외부 업체 보내봐. 나오는데요? 한 번 더 지워봐. 요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심을 해봐요. 어마어마하게 센 자석으로 밀어버린다면서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교란시키는 거예요. 디가우징을 그렇게 아, 하는데 아. 문제는 핸드폰 같은 경우는 안에 있는 메모리만 꺼내서 할 수 없으니까 핸드폰 전체를 하잖아요. 그러면 핸드폰이 그냥 망가져버려요. 그렇게 하면 너무 티가 나잖아요. 근데 업체가 좀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 경찰이 가지고 있는 업체가 경찰력이 더 훌륭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경찰은 한 시간 3일 주면은 원래대로 다 복구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다른 걸 떠나서요 지금 채널 A는 이동재의 범죄의 공범일 가능성이 높은 그 윗선들이 지금 숨기고 있는 상태인 거고 진짜 중요한 건 검찰이죠. 이게 이동재가 검찰을 그러니까 한동훈을 사칭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람 이름을 가짜로 데리고 왔다면 당연히 제목이 많이 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수사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건 채널A 윗선과 한동훈, 윤석열 등은 공범이라는 정황 증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조국식으로 털었다면 이건 다 명백한 유죄고 구속 사유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과 검찰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망치고 있는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한명숙 판결문 이야기를 할 거다 잠깐 이야기를 하면요. 한명숙 판결문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요. 그 한만호가 예전에 실제로 캐리어를 산 적이 있는 영수증이 있으니까 이것은 뇌물을 준 정황이다. 라고 판결문에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럼 어떤 정황일까요? 캐리어에다 돈 주면 돈 많이 줘야 하는데. 그러니까 캐리어에다 돈을 넣어서 줬는데 그러니까 뒤져보니까 캐리어를 산 영수증이 나왔다. 이것도 정황증거다. 원래 비타500 샀으면 비타500도 걸리겠네. 그렇죠. 홍준표. 비타500. 자, 상황이 이렇고요. 답답하지요. 우리 진척은 안 되고 있고 이걸 수사해야 되는 검찰 자체는 쌩까고 있고 왜? 공범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공수처만 쳐다보고 있는 거고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답답이 미치는 거죠. 사실은 이건 정상적으로 민중 봉기 사유죠. 보는 입장이 되게 열받는 거잖아 이게. 속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으로도 이런 이야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잊혀지지 말라고. 맞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한명숙 총리 재판에서도 검사였던 사람이 바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의 임관혁입니다. 임관혁. 그래서 최근에 윤석열이 이 조국 장관 수사 등 관련해 가지고 면피 좀 해보려고 세월호 특별수사단 만들어서 조사를 하고 있었죠. 실제로 이병기 전 비서실장 등 뭐 현기환 전 정무수석, 뭐 안종범, 정진철, 이근면 정말 부지런한 놈인가 보다 얘는. 다음에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 윤학배 해수부 차관, 조디원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을 기소를 했는데 결국에는 황교안이나
박근혜 등은 기소조차 못하는 이런 수사를 할 거면 왜 무슨 특별수사단이 필요하니? 세월호 사건의 진상조사 관련한 특별수사단은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사고 원인과 왜 구조를 하지 않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에요. 얘들 마치 이게 무슨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무능력해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6년 전에도 했던 이야기예요. 무능력 프레임으로 바꾸려고 한다. 진상규명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조국 장관 관해서 너무 심하게 털었나? 국민들 마음을 좀 얻어야지 하고 특별수사단 만들었던 게 사실 뻔한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잔챙이들만 졸라 털어가지고 구속도 시키지 못하고 그냥 기소만 딥다하고 이게 한 몇 개월이나 몇 년 지나고 나면 뭐 죄는 있어 보이나? 집행유예 뭐 이렇게 나오겠지 뭐. 세월호의 그 7시간에 우리 좀 박근혜 대통령의 그 행적이 진짜 궁금하다는 느낌이 들고, 이 세월호 특조단도 거기에도 그걸 알아야지만 수사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와서 전체 우리나라 분위기가 그 7시간 우리가 황교안이가 봉인한 그 자료를 어떻게든 이번 국회에서 알아내는 게 가장 큰 과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다니까요. 지금 목포에서부터 서울 올라오고 있는 우리가 인터뷰했던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뭔데요? 대통령 직속 수사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저번에 그 기무사 관련해서는 그게 한번 만들어진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검찰을 떠나가지고 이제 외부에서 뭐 경찰도 참여하고 뭐 이렇게 뭐 검찰도 참여하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수사를 해야지. 임관혁이 여기 단장이 됐을 때 사람들이 많이 안 믿었던 거고요. 아까 말한 한명숙 총리 수사 때도 검사였어요. 무슨 진상규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면피용 수사인 거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수사하는 건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이제. 예,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도 그 이야기 하시고.